안녕하세요. 자, 요약지 170페이지입니다. 2절 건축물의 면적에 대한 제한입니다. 자, 면적 제한해가지고 1번 대지 면적인데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 대지 면적 설명 다 끝났어요. 수평, 투영 면적이라는 건 수평. 이게 땅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수평은 뭡니까? 수평은 이거 수평이죠. 수평. 이러면 수직이고 수평이죠. 투영 그러면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이거 아닙니까? 이쪽 끝이 보이고 이렇게 이쪽 끝이 보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끝 해가지고 이 면적 이게 대지 면적입니다. 평면적입니다. 평면적. 입체를 보지 말고 평면적. 그래서 대지 면적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인데 2번 소연업에 못 미치는 도로와 건축선 사이 부분은 대지 면적 제외. 좀 이따 문제 풀어봅시다. 소연업이 이상되는 도로와 별도 지정된 건축선 사이 부분, 이게 어딥니까? 도시지역에서 4m 후퇴할 수 있다고 했죠. 그 부분은 포함. 가각전제, 도로 모퉁이 건축선은 제외. 대지 안의 도시예설인, 그 5번 모르면 수설 3천 뜹니다. 3천, 수설 3천 생각해야 돼요. 대지 안에 도시예설인 도로, 공원 등이 있으면 도시계획 시설에 포함되는 부분 대지 면적에서 제외 그럽니다. 2번 건축면적입니다. 건축면적은 건폐율 산정에 필요한 개념입니다. 그 말은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건대 그랬죠. 그러니까 건축면적은 건폐율 산정에 필요한 개념으로 1번 건축물의 외벽이 없으면 외곽, 기둥,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면적.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은 그냥 스스로 읽어보시고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건축면적은 1번, 동그라미 1번, 건축면적의 개념만 시험에 한 번 내고 나머지는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읽어보시고, 바닥면적. 근데 바닥면적은 잘 나와요, 바닥면적은 바닥면적 합계가 뭐예요? 연면적.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 용적률이요. 그러니까 바닥면적은 용적률 산정에 필요한 개념이다 그러면 맞다 그러는 거예요. 바닥면적은 1번부터 12번까지인데 표시예요. 1번, 2번, 3번, 4번, 6번. 1, 2, 3, 4, 6. 그렇게 알고 나머지는 생각이 안 나야 돼요. 그렇게 해야 문제 풀기가 쉬워요. 왜 그러는가? 문제 만드는 방법만 알면 그렇게 하는데. 1번, 바닥면적은 각 층에 전부 또는 일부 벽기둥, 중심선, 둘러싼 수평 투면적. 중심선입니다. 내부선이냐 외부선이냐 중심선 물어보니까 중심선 둘러싼 수평 투면적. 두 번째, 벽 기둥의 구역이 없는 건축물 어디가 연상이 돼야 돼요? 벽 기둥의 구역이 없다 그러면 주유소 연상해야 돼요. 이렇게 지금 지붕하고 기둥만 있다.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중심선 자르면 없잖아요. 중심 자르면. 그러니까 끝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1m 후퇴하고 지붕 끝에서 1m 후퇴한 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이 부분만 바닥면이 포함한다고. 그러니까 지붕 끝에서 1m 부분을 뜬다고 바닥 면적에서 제외한다 이런 뜻이요. 그 다음에 3번 필로티 그러면 1층 주차장. 자, 1층 주차장 부분을 갖다가 바닥 면적에 포함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건물이 1층, 2층, 3층이요. 이렇게 기둥해가지고 여기다 기둥, 이 부분, 이 공간 부분 우리가 뭐라고? 필로티요. 이 부분을 바닥 면적에다 포함을 할 거냐 말 거냐. 첫 번째, 사람이 다니면 제외, 차가 다니면 제외, 주차 공간을 이용하면 제외, 공동주택이 있으면 제외. 두 번째, 넷 중에 어느 것도 아니다 그러면 포함. 그래서 필로티 딱 넣으면 공중통행, 차량통행, 주차의 전용,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다 제외. 그게 아니면 포함. 너대 그러면 베란다, 발코니 생각하고 너대 면적에서 너대에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 곱하기 1조물을 제외한 부분만 포함합니다. 5번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5번은 설명하지만 뭐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5번은 이런 얘기거든요. 설명하면 굳이 설명한다고 이런 얘기요. 이렇게 지금 건축물이 있는데 여기에 이게 벽이에요. 벽 두께 있으니까 벽 두께 이렇게 했는데 원래 바닥 면적은 벽에 무슨 선이요? 중심선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이게 바닥 면적이요.
이게 바닥면적, 벽의 내부선, 외부선, 중심선, 둘셋, 수평, 투영면적, 이게 바닥면적인데, 자, 이게 지금 벽 두께가 이만큼 있으니까 이게 중심선. 근데 이 벽에다가 외부에다가 뭐야, 단열재, 이렇게 단열재를 대고, 단열재 됐다 그 말은 스티로폴. 벽, 이게 지금 여기 외부에 되게 단열재 대고 스티로폴 붙여놓고, 그러고 난 상태에서 벽에다 스티로폴 넣어놓고 놔두면 그게 언제 흘리가 없겠죠? 이거를 보호하기 옆에다 이렇게 이만큼부터 벽돌을 떴어요. 벽돌을 이렇게 떠서 한다고 이렇게. 이거를 단열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벽돌을 갖다가 떠서 한다 이렇게 쌌어요. 그러다 보니까 벽 두께가 완전 두꺼워졌어요, 이제. 아까는 이렇게만 했는데 벽 두께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벽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벽이 됐죠? 그러면 바닥 면적이 된다. 벽의 무슨 선? 중심선. 그러면 여기가 중심, 이렇게. 여기가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 해가지고, 이만큼이 바닥 면적이 돼야 되잖아. 지금 이런 얘기요. 넓어지잖아. 이랬을 경우에는, 이게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힘받는 벽, 내력벽의 내측 내력벽, 외측 비내력벽이요. 이게 내측 내력벽, 외측 비내력벽. 그러면 내측 내력벽, 중심선 둘러싼 수평투영 면적. 결론은 뭐예요? 이 부분만 바닥 면적이다 이런 얘기요. 이걸로 하지 말고 이걸로 해라 이런 얘기요. 5번 단열재 구조체 외그치 설치하는 단열공법 건축된 건축물이면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 중심선 둘러싼 수평투영 면적. 그러니까 단열재하고 그 밖에 된 것은 벽으로 보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5번 설명해봤자 나옵니까?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6번 타락 잘 나와요. 타락 층고 1.5 이하면 제외. 경사진 형태의 지붕이 다르면 1.8 이하는 제외. 그 다음부터 7, 8, 9, 10, 11, 12는 무조건 산입하지 않는다. 생각이 안 나면 어쩐다? 산입하지 않는다. 생각이 나면은 벽 기둥에 구역이 없는 건점을 생각이 안 나. 이러면 안 돼.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1, 2, 3, 4, 6은 생각이 나고 나머지는 아예 안 보고 생각이 안 나야 돼요. 생각이 안 나면 전부 다 뭐라고?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닥 면적 그러면 1번 뭐라고? 각층에 전부 일부 벽 기둥 무슨 선? 중심선 둘러싼 수평투영 면적. 벽 기둥에 구역이 없다. 지붕 끝에서 1m 후퇴한 선 둘러싼 수평투영 면적. 필로티 그러면 사람이 다니면 제외, 차가 다니면 제외, 주차의 전용 제외, 공동주택 있다 제외. 넷 중에 어느 것 아니면 포함. 너대 면적에서 너대지만 가장 긴 외벽 길이 곱하기 1.5를 뺀 나머지만 포함한다. 다락은 층고 1.5 이하면 제외. 경사진 형태의 지붕이 다르면 1.8 이하는 제외다. 나머지는 생각 안 나면 전부 다 산입하지 않는다. 그렇게 알면 정확하게 문제 풀립니다. 4번 연면적입니다. 연면적은 각층 바닥면 합계입니다. 각층 바닥면 합계대 지하층을 포함합니다. 지하층 포함. 근데 2번이 중요해요. 용적률 산정할 때. 용적률이 뭡니까? 용적률은 뭐예요?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입니까? 원래 연면적 그러면 연면적은 바닥면 합계인데 용적률 산정할 때 이 연면적은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제외하겠다. 바닥 면적에는 포함이 되지만 용적률 산정할 때 제외한다. 4개. 지주, PP, 제외한다. 지하층 제외. 지상층 부속 주차장 제외. 초고층, 준초고층 피난정벽 제외. 경사지붕 안에 대피공간 제외. 아주 잘 나온 게 암기해야 돼요.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지하층 제외, 지상층 부수 주차장 제외, 초고층, 준초고층 피난정벽 제외. 암기 쫙 합니다. 지주 PP. 초고층, 준초고층 피난정벽 제외. 딱 암기하고 시험장 딱 갔더니 37층인 건축물의 피난정벽 이렇게 나와요. 뭐야 나는 지주 PP만 했는데 37층이 왜 나야 37층에. 초고층이 뭐라고? 50층 이상 120m 이상. 이게 말이 바뀐다고 이제. 준초고층은 30층 이상. 초고층이 50층 이상 200m 이상이고 준초고층이 30층 이상 120m. 이렇게 말을 바꾼다고. 32층인 건축물에. 그럼 어쩐다고? 너는 준초고층이니까 제외다 제외.
그래서 디귿을 빨리 말이 바꿔야 돼요. 30층 이상인 건축물의 피난정벽 제외. 4번 11층 이상의 건축물의 11층 이상의 바닥 합계가 만 이상일 때 지붕이 평지붕이면 뭐 설치하고? 헬리포트. 경사지 뭐 설치한다? 대피시설. 그 대피시설은 제외 그럽니다. 그 다음 이제 건폐가 용적률인데 잘 나와요. 건폐 용적률. 건폐는 뭡니까? 건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하나의 대지에 건물이 둘 이상 있으면 건축 면적 합계 비율. 각각 하는 게 아닙니다. 각각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 면적 합계의 비율이요. 그 다음에 3번. 답은 3번 나 3번. 건폐의 최대한 되는 국토계획법 기준에 따른다. 국토계획법 뭐라 했습니까? 556657, 9887, 777, 토토토, 사토토, 토토. 그 기준을 따르되 다만 여기서 답 나옵니다. 이 법에서 즉 건축법에서 그 기준을 완화, 강화, 정토 규정하면 그에 따른다. 무슨 일? 건축법이 국계법 기준을 완화할 수도 있고 강화할 수도 있다 이 뜻이죠.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에서 연대 그랬어요. 두 번 똑같아요.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 건물이 있으면 그 연면적 합계별. 둘 이상 대지에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 건물이 있으면 각각 적용 그러지 말고 연면적 합계의 비율이다. 3번 용적률 최대한 되는 국토계획법 기준을 따릅니다. 국토계획법 주거지역 100, 150, 200, 200, 300, 500 상업적 1500, 1300, 1100, 900 공업적 300, 300, 400 녹지 100, 180 관리 180, 80 농림편의 경우 80, 80 암기하시고 다만이 문제입니다. 다만이 이 법에서 그 기준을 완화, 강화, 정토 규정하면 그에 따른다. 이 법이 완화할 수도 있고 강화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맨날 문제 나오면 완화는 할 수 있으나 강화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건축법이 국계법 기준을 완화할 수도 있고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대지 분할자입니다. 대지 분할자는 건축물이 있는 없는이 아니고 있는 암기해야 돼 잘 나오니까 주거기타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그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있답니까 없답니까? 없다는데 일단 1번은 숫자를 잘 물어보고 숫자가 맞게 됐냐 틀리게 됐냐 주거기타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두 번째 이제는 면적이 아니고 기준이죠. 기준 건축물 있는 대지는 다음 기준을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있답니까 없답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있다 없다 이게 시험 문제. 있다 없다 분할할 수 없다 분할할 수 없는 사유 몇 가지 있어요? 6가지. 분할할 수 없는 사유가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 그 밑에 박스 밑에 있죠. 혹시 한 문제 나오면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 금지 사유다 아닌 것은 정답 대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제의하는 분할 그런 규정은 없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요즘은 이렇게 한 문제가 안 나와요. 한 문제 안 나고 지문 하나 툭툭툭 그럼 무조건 분할할 수 없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폐를 위반되게 분할할 수 없다. 높이장 위반되게 분할할 수 있다. 그러면 있다가 아니고 없다. 그렇게만 알면 문제가 다 풀린다고. 분할할 수 없다. 자, 3절 건축물 높이자입니다. 1번 높이. 지표면에서 건축물의 상단까지 한다. 거기까지 딱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온 적 없으면 13회 때 딱 한 번 나왔어요. 건축물 높이는 쉽게 말해서 땅바닥에서 건물 꼭대기까지. 근데 법 만든 사람이 땅바닥에서 건물 꼭대기 유치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지표면에서 건축물의 상단까지. 두 번째 층고 방바닥재 윗면에서 위층 바닥재 윗면까지.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부분에서 2층 발 딛고 있는 부분 그게 한 층 높이. 3번 층수 산정 얘는 잘 나와요. 잘 나옵니다. 층수는 첫 번째 지하층 층수 제외. 두 번째 층 구분이 불명확 몇 메타? 4m마다 한 층. 고층은 30층 이상 몇 메타? 4, 32, 120m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위치에 따라서 층수가 달려보면 제일 많은 층. 네 번째 승강기타 계단타 옥상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면 제외 그럽니다. 네, 이런 걸 좀 이따 문제 풀면서 이해를 해봐야 돼요. 자, 이게 지금 몇 층입니까? 1층, 2층, 3층이지. 위에 이렇게 삐쭉 튀어나왔는데 튀어나왔으니까 뭐죠? 탑이죠. 이 탑 부분은 바닥 면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승강기타 계단탑 바닥 면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러면 생각이 안 난다. 생각이 안 나면 어쩐다? 제외한다. 그러면 층수에는 포함해,
층수에는 그러면 이렇게 면적 계산하고 건축 면적 마이너스 100, 탑 부분의 수평 등 면적 10, 이제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탑 면적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면 제외. 8분의 1이 안 되니까 너는 어쩐다고? 제외. 3층이다. 이거 20인데 그러면 8분을 넘어갔으니까 포함. 그러면 4층이다. 이렇게 한다고요. 층수에서는 그렇게 한다고요. 그리고 넘겨보게 되면 층수 산정 방법 박스에 있는데 그것도 종종 시험에 나옵니다.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딱 문제 주면서 몇 층까지 가능하냐? 그러면 1초 만에 딱 푸는 거예요. 용적률을 건폐율로 나누면 끝나요. 용적률을 건폐율로 나누면 끝나는데 문제는 건폐율의 최대한을 건축하며 건축 봅시다. 각 층 바닥 면적이 동일하다. 그 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이따 문제 봐. 어떻게 함정 쓰는가? 각 층 바닥 면적이 똑같다. 그 말이 없으면 층수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각 층 바닥 면적이 똑같다. 그 말이 있어야만 층수 계산됩니다. 층수가. 건폐율 용적률 가지고 층수 계산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 각 층 바닥 면적이 동일하다. 같다. 그 말이 없으면 층수 계산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건축물 높이 제한입니다. 첫 번째, 가로교입니다. 허가권자는 가로교를 단위로 대ring에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건축물 높이를 지정 공부할 수 있다. 가로구역은 도로로 둘러싼 일단의 구역, 일명 우리가 가구. 자, 이게 도로입니다. 도로. 여기도 도로, 여기도 도로. 여기는 50m. 이 전체 블럭은 50m. 여기는 전체가 이렇게 한 블럭, 한 필지가 아니에요. 큰 도로. 큰 도로를 이렇게 큰 도로를 기준해가지고 도로 일단의 구역을 갖다가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한다? 가로구역. 가로구역 단위로 블럭 단위로 높이를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은 시험에 잘 나와요. 근데 OX가 아니고 그런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허가권자는 가로구역 단위로 대ring에 정하는 기준과 건축물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그럼 그런 제도가 있다. 두 번째.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청장은 건축물 높이를 지정 공고할 때 10월 이상 주민의 공람하고 지방 심의 거친다. 자, 일단은 주민의 의견 듣고 심의. 심의는 상식이지. 여기 몇 메타라고? 50m. 결정 아닙니까? 결정이 되면 주민들이 여기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할 때는 반드시 뭐 한다? 심의한다. 심의 안 한다 몇 개? 4개. 하나. 단계별 입행계. 둘. 개발행 허가 제한기한 연장. 셋. 개발행 허가할 때 심의한다 안 한다? 우리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안 한다. 넷, 경미한 변경. 나머지는 무조건 어쩐다? 심의한다. 근데 주민의 의견 듣고 심의하는데 주민의 의견 듣고 의견 듣기 위해서 뭐 한다? 공람. 보고 와서 말하라. 이거 며칠인데? 14일인데. 얘 또 헷갈리게 15일 나왔네. 그러니까 이건 암기하지 말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까 이것쯤이야 그럼 하고 이것쯤이야. 우리는 무조건 며칠? 14일. 건축법 하나는 15일이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포기. 숫자 중요하지 않으니까. 3번이 주로 답 나와요. 3번이.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청장은 같은 가로개에서 용도, 형태,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답니까? 없답니까? 있다죠. 맨날 다르게 정할 수 없다. 차등 적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없다가 아니고 있다다. 4번 가로구역 높이를 완화 적용할 필요가 있으면은 건축인의 심의 거쳐서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5번도 딱 한 번 나왔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도시관리 필요하면 가로구역 높이를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거를 치사하게 시장, 군수는 시, 군,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아니요. 시장, 군수가 아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가로구역 높이를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어. 자, 그게 이제 가로구역에서는 특히 신경 쓰는 게 1, 3, 5입니다. 1번은 잘 나오고, 3번은 주로 답 나오고, 5번도 한 번 답 나온 적이 있고. 자, 이제 2번. 1조 확보 높이자인데, 1조 확보 높이자는 목차가 1번 전용주거 일반주거, 2번 공동주택, 3번 넘겨야죠. 2층 이하로서 8m 이하. 목차를 잡아야 돼, 목차를. 1조 확보 높이자는 하나, 전용주거 일반주거, 둘, 공동주택, 셋, 2층 이하로서 8m 이하. 그렇게 알아야 돼. 그럼 먼저 전용주거 일반주거는 원칙 예입니다. 원칙 정북 띄어 해야 된다. 예외 정남 띄워 할 수 있다. 원칙은 정북 띄워 해야 한다. 예외 정남 띄워 할 수 있다요. 그래서 원칙 전용주거 일반주거는 정북 그러면 끝맺음이 띄워 해야 한다.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대ring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것 이상 띄워 건축하여야 한다. 이런 얘기죠. 전형적 일반적으로 청구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두 개 필지가 있다. 이게 1번 필지고 2번 필지다. 항상 말이 없던 우리는 위가 뭐라고? 위가 북이다. 북. 지도는 위쪽이 북쪽이니까. 그러면 이 지역이 전형적 일반적이면 1번도 건축하고 2번도 건축한다 그러면 북쪽으로 이렇게 띄워서 북쪽으로 띄워서 건축해야 된다. 자, 2번이 이렇게 건축하고 햇빛 보기 한창이 남쪽으로 향하니까 1번이 바짝 붙여버리면 여기 햇빛 볼 수 없다고. 너도 북쪽으로 띄워가지고 이렇게 건축을 해줘야, 그렇게 해야 뒷집이 햇빛을 볼 수가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북쪽 이 선이 뭐라고? 인접대지 경계선. 이 선까지 띄우는데 얼마를 띄우느냐, 이 숫자를 암기하자. 시험 문제니까. 얼마 띄우는데요? 높이 9m 이하면, 건물의 높이가 9m 이하면 북쪽으로 얼마 띄우고 1.5m를 띄우고 9m 넘어가면 높이에 2분의 1 이상을 띄운다. 위에서 봤을 때, 평면에서 봤을 때는 얼른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옆에서 측면, 입체적으로 측면에서 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지금 1번 필지고, 전에 여기가 2번 필지, 여기가 3번 필지다. 그래서 3번 필지가 북쪽이다. 1번 필지가 남쪽이다. 그러면 2번에서 이렇게 건물 건축했다. 어디에서? 전형주거 일반주거. 전형주거 일반 주거용 건물이요. 햇빛 보기 한 창문이 당연히 남쪽 가겠죠.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햇빛 보려고 이쪽이 베란다. 햇빛 봐야지 그러는데 1번이 건물을 높게 지어버리면 이게 햇빛 못 본다고. 그래서 이 선이 뭐라고? 1번과 2번의 경계선. 무슨 선? 인접대지 경계선. 자, 1번이 건축할 때, 자, 여기까지가 얼마냐? 9m다. 9m 이렇게 9m다. 그러면 짝 해가지고 9m 이하 되는 부분. 이게 9m다 그러면 여기는 9m 이하죠. 이하. 9m 초과. 9m 이하 되는 부분 이렇게 북쪽으로 얼마를 띄운다? 1.5m를 띄우고. 이 공간을 띄우고 9m 넘어가면 건물 높이의 2분의 1. 그러면 나는 이쯤에서 여기는 몇 m냐? 18m다. 그러면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18m, 2분의 9m면 이렇게 띄워가지고 이만큼에 얼마 띄웠다? 9m 띄웠다. 그럼 건물이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해가 지금 이렇게 비스듬히 있게 들어간다. 지금 이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요. 그래서 9m 이하면 북쪽으로 얼마 띄우고 1.5. 9m 넘어가면 높이 얼마 띄운다? 2분의 1 띄운다. 그 숫자가 문제니까 숫자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2번 예외죠. 다음에 해당하는 거는 다음의 건물. 다음이 박스에 1번부터 6번까지 뭐라고요? 개발이 예정된대요. 택지개발지구, 대중사업지구, 개발촉진지구, 산업단지,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개발이 예정된 지역. 그리고 7번 정북방의 도로, 공원, 건축이 금지된 지역. 공제 접한 대지. 8번 정북 대지 서적 합의하면 그때는 남쪽 띄워 할 수 있다요. 남쪽 띄워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지금 여기 지금 또 이렇게가 여기가 1번 필지가 있고 2번 필지가 무조건 말했으면 위가 북쪽으로 띄워 건축해야 된다. 2번이 북쪽 띄워서 건축 이렇게 북쪽 띄워가지고 건축하고 햇빛 빠져났다고. 1번도 북쪽 띄워 건축 이렇게 해가지고 햇빛 빠져 이렇게 해놨다고. 이렇게 북쪽 띄워 하이 한다는데 1번과 2번 사이 이게 북쪽이죠. 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뭐가 되겠다? 도로가 있다. 도로가 이렇게. 도로에다가 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로에는 건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로에는. 그러면 북쪽에 뭐가 있다고? 건축이 금지된 공제 접한 대지는 북쪽 띄우지 말고 남쪽 띄워가지고 이렇게 하더라도 뒤에 지장 주는 건물이 없으니까 됐다 이 얘기입니다. 또 말이 없으면 위가 북이에요. 북. 1번하고 2번인데 2번이 이렇게 건축을 해놨어요. 1번, 2번 찾아가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2번이 오케이. 무슨 얘기냐? 뭐라고 어쩌겠죠? 야 있잖아 나 이렇게 남쪽 띄워서 이렇게 붙여서 하려고 하는데 괜찮니? 괜찮아. 그럼 어쩐다고? 붙여서 된다고. 북쪽 대지 소유자 뭐 했다? 합의했다. 그래서 하나, 개발이 예정된 지역. 둘, 북쪽에 건축이 금지된 공제접한 대지. 셋, 북쪽 대지 소유자 합의하면 남쪽 띄워 끝맺지 말라고 할 수 있다. 북쪽은 띄워 하여야 한다.
남쪽은 띄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옆에 2번 공동주택. 자, 공동주택 가로 안에 일반 상업 중심 상업은 제외.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 일반 상업 중심 상업은 공동주택이지만 1조 적용 안 합니다. 공동주택의 높이는 1규정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대등이 정하는 다음 높이 이하로 하이한다. 1번 인접대지 경계선,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경우. 자, 지금부터 설명하지만 잘 듣지만 안 중요. 자, 지금 설명한 것은 안 중요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 지금 1번 필지가 있다. 여기에 2번 필지가 있다. 3번 필지가 있다. 여기에다 이만큼 이렇게 공동주택을 건축했습니다. 공동주택은 뭐가 있대요? 그러면 아파트도 있고 연립주택도 있고 다세대 있고 기숙사가 있는데 기숙사는 1조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기숙사는 1조 적용 안 하고. 이 공동주택의 높이는 몇 메타까지 갑니까? 그러면 햇빛 보기 위한 창이 어느 쪽을 받나 그러면 어느 쪽을 1번 이렇게 햇빛 보기 위한 창이 1번 대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이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벽이요. 햇빛 창문인 벽. 그러면 이 선이 뭐라고? 1번하고 2번하고 경계선이요. 1번하고 2번하고 경계선. 자, 그러면 자, 2번 건물의 높이는 1번이 얼마 지었냐? 이 말 하지 말고. 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 이 벽이죠, 벽. 자, 직각 방향에 있던 이 선이 뭐라고? 인접대 경계선까지 얼마를 띄울래? 띄우는 거리. 높이는 띄우는 거리에 몇 배까지 가냐? 2배 이하다, 2배. 얼마 띄웠는데요? 7m 띄웠는데 몇 배까지 간다? 높이는 14m까지. 근데 2번이 건축하는 이 땅에 준주거나 근린 상업이면 2배가 아니고 4배까지. 근린 상업 준주거나 4배까지. 그런데 이 건축물이 아파트 연립 다세대면, 자, 이게 뭐야? 다세대다 그러면 이렇게 채광창이 있는 벽, 직각과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채광창까지 거리가 1m 이상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 했으면 2배, 4배 적용 안 해도 좋다요. 채광창 2배요. 근린상업 준주거 4배, 다세대 1m면 적용 안 함. 기숙사 적용 안 함. 이런 얘기요. 채광창 2배, 근린상업 준주거 4배, 다세대 1m, 기숙사 적용 안 함. 2번.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 있을 때, 출제 가능성 한 3%, 가능성이 없는 거 97%. 자, 이게 지금 101동입니다. 101동. 이거 102동입니다. 102동. 이거 103동입니다. 103동. 이거 104동입니다. 104동. 햇빛 보는 창문이 창문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창문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 1, 2, 3, 4에서 2동이 문제. 2동이 햇빛 보려고 하는데 앞에 있는 1동이 떡 가리고 1동이 높게 있으면 2동이 햇빛 볼 수가 없죠. 햇빛 볼 수가 없는 게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앞에 채광창이 있는 벽 직각 방향에 있는 건물 높이 너 몇 메타인데 만약에 30m다 그러면 이게 30m면 건물 높이에 0.5배 띄우라. 몇 메타 띄우고 15m 물러가서 2번을 지우면 된다고. 1번이 높다고 원망하지 말고 2번 네가 멀리 가라. 얼마나 멀리. 해 볼 때까지 가면 된다고. 얼마 가면 해가 보인다고? 앞에 건물 높이에 0.5배 가면은 뒷집이 보인다고. 두 번째, 채광창이 없는 벽과 측벽이 마주보면 이 거리는 8m. 채광창이 없는 벽, 측벽이 마주보면 이 거리는 8m. 측벽이 마주보면 이 거리는 4m.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 건축하면 동과 동 사이 거리에서 높이 잡는다. 이거 보고 우리가 인동거리 이렇게 높이 잡았는데 1년에 해가 가장 짧은 데 뭐래요? 동지일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5시 사이에 모든 세대가
계속해서 2시간 이상만 햇빛 범위가 안 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공동주택에 대한 높이에 대한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물어보면 이 제도를 중심상업, 일반상업은 적용 안 한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그라미 1번, 2번 생각 안 나도 그 지장이 없으니까 뭐 생각나라고요? 중심상업, 일반상업은 1조 적용 안 한다. 이게 생각이 나야 된다고. 넘어가면 3번 2층 이하로서 8m 이하인 건축물은 조례 가정하는 바에 따라 1조 등 확보 높이냐 적용 안 한다가 아니고 안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2층 이하 로서 첫 번째 함정 로서 치사하게 또는 속지 말고 로서 두 번째 함정 2층이고 몇 메타요? 8m요. 3층 12m 속지 말고 2층 8m. 세 번째 함정은 적용 안 한다가 아니고 안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세 군데를 잘 보라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건축물의 높이는 용적률, 즉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습니다. 용적률이 건폐력과 결합해서 높이를 제한할 수 있어요. 네 번째, 건축물의 높이는 고도지구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습니다. 고도지구 높이는 무엇을 한다? 도시관리계. 고도지구는 도시관리계에 정하는 높이 초과해서는 안 된다, 미달해서는 안 된다. 둘 중에 하나 뭐예요? 초과해서는 안 된다. 높이자니까 초과하지 마라, 넘어가지 마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이제 4절. 이제 여기까지 하면 건축법 중요한 건 다 끝났어요. 4절 특별건축구역입니다. 특별건축구역은 혹시나 19회 때 한 번 나고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이 제도가 도입이 되고 특별건축구역 보고 싶으면 혁신도시 가서 보면은 그런 건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건물 지을 때 맨날 이렇게 사각으로 딱딱 사각 각 잡아가지고 이렇게 지으면 건물은 가장 크게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으면. 근데 맨날 사각만 짓다 보니까 새로운 공법이 안 나오죠. 기술 수준이 향상될 리가 없죠. 새로운 형태의 도시가 안 나오죠. 식상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무슨 건물? 이제는 이런 건물도 지어보자. 공간 빼가지고 균형을 잘 잡아가지고. 그러면 뭔가 이런 색다른 건물을 지으려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말자. 특혜. 법 규정 일부 쓰지 말자. 법의 일부를 완화해주자. 또는 개별 건물마다 적용하지 말고 전부 일부를 통합해서 쓰자. 이렇게 위해서 이런 적을 갖다가 여기는 자 법의 일부 안 써. 일부 완화해 줄 거야. 개별 건물이 아니고 전부 통합 적용한다. 해가지고 별도로 지정한 적이 특별 건축구역. 그러니까 이런 데 가서 완전 새로운 건물도 요즘 새로운 건물 많이 나와요. 특별 건축구역이요. 그러니까 특별 건축이 뭔가 이렇게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해서 건설 기준 수준도 향상시키고 건축 관련 제도도 도모하고 새로운 형태의 도시도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법의 일부를 폐지하자, 일부를 완화하자, 통합 적용하자라고 별도 지정한 게 특별 건축구역인데 2번 지정 대상 지역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지정할 수 있어요. 개발이 금지된 지역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이 가능한 데 어디요? 경제자유구역, 택지개발사업구역, 정비구역, 도시개발구역, 혁신도시, 기업도시 다 되지 그런 데는. 개발이 예정되는 데고 개발이 안 되는 개발지원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존산지 이런 데는 지정할 수가 없고 지정 절차에서 지정권자가 국장시도에 국장시도. 그래서 1번 중행장, 시도는 국장한테 지정 신청,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한테 지정 신청. 그럼 국장시도가 신청받아 지정할 수 있고 2번 보게 되면 국장시도는 지정 신청이 없더라도 본인이 필요하면 직접 지정할 수가 있고 3번 하여튼 국장시도를 하더라도 뭐를 하고 심의하고 심의 신청이 있으면 30일 내 심의는 하고 4번 특별건축구역 지정 변경 지정하면 국계법에 따른 도시관리계 결정 변경 결정을 본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대지가 있다 그러면 이 한 필지에 전부 다 건축해야 되는데 여기가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되어 있다. 특별건축구역이면 자 이 두 개 여기에다가 아예 이 전체를 주차장 쓰고 나머지 애들은 차라리 뭐하라 주차장 만들지 마라 이럴 수도 있다고.
이만큼 해가지고 좀 더 그릴까 이렇게 쫙 해가지고 이렇게 있다 그러면 자 우리는 여기서 이만큼 갖다 이만큼 잡자 이만큼을 갖다가 이만큼을 전부 다 뭐 잡자 공원 잡자 공원 이만큼 공원 할 테니까 니들은 어쩐다 나무 안 심어도 좋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특별건축교육이라고 딱 뭐 하면 지정을 딱 하게 되면 주차장이 결정되고 공원이 결정된 게 주차장은 뭐예요? 기반시설 결정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공원 기반시설 결정 도시계획시설 이렇게 한마디로 뭐가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것을 본다. 그러나 특별건축이 지정된다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지정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니요. 지역, 지구, 구역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 그 다음에 이제 특별건축교 해제사유인데 국장시도는 이러저러하면 해제할 수 있다. 1번 지정신청기간 약간 지정해주세요. 오케이. 이제는 해제해주세요. 오케이. 두 번째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어요. 이거 지정이 되면 특혜가 엄청나면 특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혜가. 근데 거기서 반대로 부정하게 받았다. 그러면 해제하고. 3번은 아직 안 나왔지만 3번은 잡아봐요. 지정하고 5년이 지나도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5년이 지났는데 건축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번째 5년이면 강사에 변한대. 5년이면 강사에 변한다. 네 번째 특별건축의 지정요건 위반인데 시정이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4번만 잡으면 되겠죠. 3번만. 5년. 나머지는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특별건축계획 지정하면 법의 일부를 폐지하겠다. 이거 안 쓰겠다. 뭐 안 쓰는데. 대지안의 적용. 건폐 용적률. 대지안의 공제. 높이지안의 높이. 일조합본 높이지안의 높이. 책글 따서 건조대 높이. 건폐 용적률. 적용. 대지안의 공제. 높이제한, 일조합본, 높이제한. 두 번째 이제 법 규정의 일부를 완화하겠다. 완화하겠다는 이것은 그냥 완화가 내용이 있게 엄청 많아요. 이것들을 완화한다. 근데 그냥 완화는 안 해주고 뭐 할 때 다른 방법으로 대신이 가능할 때 다른 방법 무슨 얘기냐? 우리 건물에 현재 승강기 몇 대 있습니까? 우리 건물에 승강기 몇 대 있어요? 총 8대가 있는데 이 건물에는 승강기 8대가 있는데 우리 건물 규모가 크잖아요. 전국방송이니까 규모가 커요. 그러니까 법정 대수가 8대인데 자, 이 건물에다 뭐 설치하면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면 얘가 승강기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승강기 몇 대 만든다? 2대만 한다. 이것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뭔가 다른 방법으로 대신이 가능하면 완화할 수 있다. 완화할 수 있는 내용 그냥 많다 그러면 되고. 다음에 세 번째, 개별 건물마다 적용하지 말고 특별건축계획 전부 일부를 통합해서 쓰자. 미술작품의 부설주차장의 장, 공원의 원, 머리는 어디 삽니까? 미용실 이러지 말고 미장원. 나중에 빨래는 했나요? 물어보면 막내 빨래 했는가? 물어보면 갑자기 웬 빨래 그러지 말고 뭐라고? 건조대 높이. 이런 게 반사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법의 일부 폐지는 뭐라고? 건조대 높이 완화한다. 다른 방법 대신할 때 통합적으로 한다. 미장원. 그게 특별건축구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협정입니다. 건축협정. 건축협정이라는 제도는 구시가지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도 맨날 제가 얘기하지만 맨날 중개만 우리가 공인중개사 공부하지만 부동산 공부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공부는 공인중개사 과정이 최고 좋아요. 주택관리사 과정은 주택관리사는 주로 관리 측면이니까 그 사람들은 땅에 대한 공부를 하며 국토계획법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다양하게 넓게 공부를 많이 해요. 물론 간평사도 하는데 공인중개사하고 간평사 공부 같이 한다 그러면 더 좋은 것이고 거기다가 주택관리사까지 하면 뭐 더 좋은 것이고 뭐 나쁠 거 뭐가 있겠습니까? 평생 공부만 하면 진짜 좋은 것이고
돈 안 벌고. 그냥 돈 안 벌고 공부만 한다 그러면. 근데 빨리 돈도 벌어야지. 그러니까 끝내야 되는데 그 부동산 관련된 데서 가장 넓고 많이 배운 게 공인중개사예요. 공인중개사. 엄청나게 많이 배워. 이 과정이. 그래서 건축협정이라는 제도도 중개만 생각하지 말고 이 중개만 가지고 답이 안 나오거든요. 갈수록. 중개 위에 뭔가 새로운 거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저는 분양을 높이려고 얘기했죠. 중개보다도 MGM 수수료가 많은 게 분양이고 분양보다 이익이 더 많은 게 개발이고 할 수 있으면 힘 모아서 개발해야 돼. 개발. 가장 좋은 것은. 힘 모아서 개발하는 게 좋은 것이고 힘이 안 될 땐 중개부터 가야 되는데 건축협정이 중개에서 좀 더 나가는 이 제도 알고 있으면 자 건축협정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여기 이렇게 도로가 있고 이렇게 구시까지 신기 약간 차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다 도로가 이제 삼거리에 있다 하고 그러면 이쯤에서 여기에 이렇게 도로가 있고 이쯤에서 여기도 이렇게 도로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필지가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는 구획 정리가 잘 돼. 그럼 이건 신시가지지 이것은. 구시가지면 정비를 다시 했지. 한 필지 한 필지 이렇게 하게 되면 도로에 다 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건물 땅들이 좋아요. 근데 옛날 구시가지는 여기에 지금 땅 모양새가 땅이 뭐 완전 사각도 아니고 이상한 형태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 땅은 또 이런 땅도 있고 또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이런 땅도 있고 여기에 이런 땅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런 땅도 있고 얘는 맹지네 맹지 또 여기에 가서 보니까 이만큼 해가지고 맹지 탈출하려고 길 좀 내가지고 이런 땅들도 있고 그러면 얘 땅 없네 길 없네 얘는 이렇게 해서 길을 이렇게 이런 땅들도 있고 그럼 이렇게 길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을 하잖아요. 이렇게 쭈르르 가가지고 건축하잖아요. 얘도 이렇게 가서 건축하잖아요. 얘는 아예 막혀있는데 건축도 못하겠네. 그랬을 때 옛날 땅들은 이렇게 아예 막히지는 않고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해서 길은 터준다고 그렇게 해서 건물들은 다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갖다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정비사업 확 뜯어서 하면 괜찮겠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생각했을 때 이렇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통로 이거 몇 메타 할 것 같아요? 통로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몇 메타 되겠어요? 몇 메타에서 전부 다 2m입니다. 2m. 왜요? 2m 접해야 허가가 나오니까 2m 통로 접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경매로 나온다. 딱 재니까 몇 메타 접했더라? 2m 접했더라. 아싸! 기존에 있던 건물 철거하고 다시 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경매를 얼른 받아가지고 건물을 지어야지 건물을 아까 이렇게 코딱지만 있는데 나는 이번에 경매 받아들게 크게 지어야지라고 크게 지으려면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땅 면적이 크니까 돼야 안 돼요? 되지 왜 안 돼요? 건폐만큼 지으면 되지. 용적만큼 지으면 되지. 근데 건물을 지으면 필수적으로 건물에 뭐 넣어야 돼요? 주차를 하려면 2m 가지고는 주차장 있는 건물을 2m 가지고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차는. 그러니까 2m 확보했으면 뭐는 가능한데? 건축은 가능한데 그 건물은 차가 안 되는 건물. 그런 건물은 지을 수 있다고. 그럼 이게 크게 지을 수 있냐고 없냐고.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차 필요 없는 건물 조금만 하나 지어놓겠지.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러니까 무조건 몇 메타 접해야 된다? 2.5m가 2.5m 접해야만 주차가 가능한 땅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면 2m 나왔다고 굳이 좋게 볼 필요는 없다고. 근데요, 그럼 이 땅이 별로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땅도 별로 쓸모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렇게 둘이 1번하고 2번 둘이 손을 맞잡으면 이 결합건축이요. 맞잡으면 자, 내 땅 이만큼, 네 땅 이만큼 해서 우리 힘을 합치자 그러면 두 개를 이렇게 하나의 대지로 봐주는 거예요. 1번 필지 같은 이게 폭이 작으면 얘는 주차장을 갖다 대부분 지하로 넣어야 되는데 지하 못 파 이러면. 근데 둘을 하나로 봐버리면 같이 지하 크게 동시에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도가 결합건축이라는 이 제도가 구시가지 맹지 탈출이에요. 구시가지 맹지 탈출. 결합건축, 결합이 아닌 게 협정, 둘이 손잡다 협정.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 주차장법 공부 한번 해야 돼요. 주차장법.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주차장법 공부를 해야만 구시가지 땅 제대로 볼 줄 안다고. 주차장 공부. 들판에 가서는 뭡니까? 우리 지금 구시가지 벗어나면 주차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부 다 험벌판 주차장인데. 그런 데는 건폐율이 낮으니까 공간이 무한정 뺄수있으니까 주차 지장이 없어요. 구시가지는 주차 때문에 건물이 제대로 올라가냐 못 들어가냐 이런 거 따지니까 주차 공부 좀 하시고. 건축 협정 시작합시다. 첫 번째, 토지건물 소유자, 지상권, 토지건물 소유자 동의받은 자가 전원합의입니다. 전원합의. 전부 다 모여. 전원합의로. 다음 해당 지역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대선, 리모델에 대한 협정 체결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아무 데서나 되지는 않죠. 아무 데서는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 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 전치지역 전, 재생활성화 지역 재, 지, 주, 전, 재 그 지역만 5번은 뭐 절에 가진 게 알 필요 없고 지, 주, 전재, 지주, 전재 지구단위 계획 주거환경 사업 전치지역 도시 재생활성화 지역 재생활성화 지역 거기에서 전원입니다. 전원 합의를 협정 체결하는데 박스 밑에 2번. 이 지역구에서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이면 혼자인데 이렇게 1번 필지, 2번 필지 소유자가 혼자인데 그래도 혼자서 체결할 수 있다고. 뭐 합병해도 그만이고 합병하기 싫으면 혼자서도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협정 체결되는 협정서 작성 및 협정 관리 필요하면 협정 체결자 간에 자율적 기구로서 운영에 설립할 수 있다. 운영에 만들 수도 있고. 2번 운영에 설립하려면 협정 체결사 과반수행받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렇게 둘만 손잡고 할 수 있고 야야 무슨 둘이냐. 다 함께 우리 이렇게 다 함께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반수 동의를 받아가지고 동의받아가지고 협정 운영의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정 인가권자한테 얘가 대표자요, 갑이 대표자요, 신고해라 이 얘기입니다. 협정 인가입니다. 협정 체결자, 협정 운영의 대표자는 협정서 작성해서 해당 협정 인가권자 인가받는다. 협정서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하기로 한다. 만들어서 인가받고 인가 신청 협정권자는 인가하기 전에 니들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법이 정한 기준을 갖춰야지. 그러니까 인가권자도 모르지. 뭐 해야죠? 판단하기 심의 거쳐서 인가하고. 2번 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걸쳐 있으면 둘 이상의 시군구 걸치면 인가권자가 누구냐? 누구한테 갈 것이냐? 아무나 갈 것이냐? 아니요. 토지 면적 줄 거예요. 과반이 속하는 과반 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협정 인가권자에 인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가 신청받은 협정 인가권자는 협정 인가하기 전에 다른 특자시, 특자도 받을 수만 있어야 돼. 특자시 시군가하고 협의하고 인가한다. 협의하고 인가. 그렇게 해서 인가권자가 인가했으면 자 여기는 건축 협정이 체결된 지역이다라고 공고를 해주고 폐지입니다. 폐지. 아까 협정 체결은 얼마 찬성으로? 전원 합의로. 폐지는 얼마라고요? 과반수 동의로 폐지입니다. 폐지. 체결할 때 인가 받았으니까 폐지도 인가. 과반수. 그 다음에 협정의 효력 및 승계에 관한 사항인데 이거 상식을 가야 돼요. 협정 체결된 지역, 구역에서 건축 및 건축 대선 리모델 행위할 때는 자기네들이 체결된 협정에 따라야 되고 두 번째, 협정이 공고된 후 협정 토지나 건물에서 권리를 협정 체결자 수로부터 이전받거나 설정받는다. 그러니까 한때 내가 땅을 샀다고 그럼 나는 어쩐다고? 내가 협정 체결한 사람이지 지위 그대로 승계한다. 그건 당연한 얘기고 협정에 따른 특례입니다. 1번 협정 체결에서 둘 이상 건축물을 맞벽으로 해서 건축한다. 맞벽은 서로 맞대고가 아니고 대지 경계선에서 50cm 이내 대지 경계선에서 50cm 이내로 벽을 쌓는 게 맞벽이에요. 맞벽. 그래서 일단 전다 같이 공동으로 우리 맞벽 건축합니다. 공동으로 허가 신청할 수 있고 3번 위례 착공 신고 사용 승인은 개별 건물마다 적용하고 공동 허가 신청 들으면 허가 신청금은 전부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할 수도 있고 3번 협정 인가를 받으면 협정계에서 연접한 대지 두 개 대시 자 1번, 2번 얘가 3번, 4번, 5번, 6번, 7번 3번하고 6번이 연접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1번, 2번은 연접이 되지. 연접 이거예요. 그래서
연접한 대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고 관계 법률 규정을 개별 건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특별 건축의 전부 일부를 통합한다. 통합. 함께 쓰자. 함께. 첫 번째, 대지의 적용. 나무 심으라. 그것도 같이 쓴다고. 두 번째, 대지와 도로 관계. 그것도 하나의 대지로 본다고. 하나의 대지로. 2m.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거 2m 따지지 말라고 1번 필지가 왕창 접혔으니까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지하층 설치. 네 번째, 건폐율. 다섯 번째, 부설 유치원 설치. 여섯 번째, 개의 하수 설치를 동시에 본다. 그래서 우리는 니은을 딱 보고 대지와 도를 관계 보고 아 이거 맹지 탈출이다. 구시가지 맹지 탈출. 구시가지 주차 용지 확보. 완전 쉬워집니다. 이런 얘기는. 차 못 들어가는 건물을 갖다 차 들어가게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특별 건축 협정구역의 건축은 등 대지안의 적용, 건폐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높이전, 1조 등 확보 높이전 이런 걸 갖다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작년 시험에 뭐가 나왔냐 그러면 박스가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뭐냐 그리고 물어본 거예요. 통합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첫 번째 적용, 나무 심는 거, 도로와 대지 관계, 그리고 지하층 함께 파고 건폐율, 주차장, 개인 하수처리 이상 적용 대지와 도로 관계, 지하층, 건폐율, 주차장, 하수처리. 그 다음에 넘기면 3번 결합건축인데 결합건축은 이제 이 취지 맛에 나온 적 없으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얘가 여기 있는 자 얘가 갑이다. 갑. 여기 있는 갑. 이런 데서 이거 나오면 안 돼. 이런 데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다 있다. 자, 또 좀 더 합시다. 이렇게 지금 얘 7번 땅이 이렇게 반드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땅 한 표지 또 있고 여기에 이렇게 있고 해가지고 자 여기에 만약 10번이 있다 그러면 7번하고 10번 둘이 거리죠. 거리 이렇게 7번하고 10번 둘이 거리져 가지고 네 땅 내 땅 거리를 딱 쟀더니 최단 경계선이 이렇게 100m 이내다. 그러면 둘이서 같이 이제 손잡고 뭘 쓰냐? 네 땅에서는 용적률을 갖다 용적률을 함께 쓰자. 함께 쓴다. 그럼 만일에 용적률이 150%다 그러면 얘도 150, 얘도 150인데 어떻게 하냐? 야, 내가 너한테 용적률 줄 테니까 내 것도 갖다 써가지고 얘한테 용적률 갖다가 만일에 200을 주면 얘는 얼마만 쓴다고? 100을 쓴다는 얘기야. 네가 더 써. 250을 쓰면 얘가 얼마 쓴다고? 얘는 50만 쓴다는 얘기야. 이러면 무슨 효과가 나오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자 이렇게 큰 대류변이 있고 짝에서 여기에 지금 7번 필지가 있고 하나 둘 이쯤에서 10번 필지가 있는데 원래 용적률이 150이다 그러면 7번 필지가 건물 같다 이렇게 1층, 2층, 3층 하면 10번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1층, 2층, 3층 하는데 대류변에 있는 1, 2, 3하고 꼴목에 있는 1, 2, 3은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땅가게 평당 억 나온다 그러면 여기는 평당 3천 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월세가 평당 500 예를 들어 월세가 한 달 월세가 500 나온다 그러면 여기는 한 달 얼마 나옵니까? 한 100이쯤 나오겠지. 그러니까 네 거를 갖다가 이만큼을 떼가지고 뭐 1층은 어디 가나 다 비싸니까 나한테 이렇게 붙이자 이렇게 붙여가지고 용적률 내가 그만큼 쓸게. 그리고 이익에도 한번 너하고 나하고 나누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야. 용적률 갖다가 이렇게 쓸 수 있는 이 제도가 여기서 말하는 결합건축입니다. 결합건축. 대지 간의 최단거리 몇 메타요? 100m 이내면 용적률을 함께 쓰자. 그게 결합건축. 그런 제도도 우리나라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보면 아무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상업지역에서, 두 번째 역세권 개발경, 세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 네 번째 대량이 정하는 지역. 그건 시험 끝나고 다시 찾아야 되겠죠. 그런 지역에서 이런 제도도 있구나라는 건 알아야죠. 실마다 누가 야 얘하고 쟤하고 같이 한대 해가지고 건물 갖다 원래 7층인데 막 10층까지 올린대 그러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러지 말고 딱 뭐라고 그 결합건축
뭐라 돼? 아는 척은 해야지, 아는 척은. 그게 뭔데, 그러면? 아, 그런 게 있다고. 이 땅, 저 땅 간격이 몇 미터 거리가 100m가 안 된다. 그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머지 읽어보시고, 기타.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이 부분은 잠시 쉬고 합시다.